있고 저희 스폰서장님은 사랑하는 최이모 박승현 사장님이십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주원입니다. 스폰서장님은 사랑하는 최이모 박승현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2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겨울의 거의 끝과 또 3월의 봄의 시작이 되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주말인데 또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라서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헬로 벚꽃 엔딩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3월이면은 사실은 코로나가 이전이었으면은 저희가 다들 이 시즌에는 길거리에서 노래도 나오고 또 막 어디 놀러 가지? 혹은 또 어떤 옷을 입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어 걱정 반, 또 설렘 반으로 또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이제 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사장님들처럼 되게 트렌디하거나 또 조금 엘리트하거나 약간은 그러지는 못한 편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 또 섰을 때는 또 제가 풀어내는 뉴스킨을 또 바라보는 뉴스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오주연이 하는 뉴스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를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저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성공 이제 초대 세미나에 올 만큼의 아직 엄청난 큰 성공을 사실은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아주 얇고 또 작은 나무일 수도 있고 또 대신에 저라가 생각하는 저라는 나무는 뿌리는 아직은 얇지만 아주 길게 또 깊게 퍼져나가는 이 나중에 크면 바오밥 나무처럼 엄청나게 커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나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배경들이 좀 있어요. 저는 남에게는 약점이지만 저에게는 강점이라고 또 이제 많이 바뀌어진 부분들인데요. 바로 열등감, 또 배려심, 무모함, 두려움이라는 뿌리들로 저를 좀 많이 채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은 저는 아버지가 인제 8 남매에 제가 또 장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또 태어났고 그렇다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진 않았지만 인제 항상 '돈은 없고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모도 얼굴이 좀 작았으면 이렇게 광대가 좀 줄었으면 피부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항상 유년 시절을 좀 보냈었어요. 그런 열등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배려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8 남매의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좀 '착해야 된다.' 뭐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약간 그런 틀에서 좀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데렐라 콤플렉스처럼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모함이 뭐냐면 모순인데 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착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살다가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에게 이제 이벤트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호대학을 또 진행했던 때와 또 제가 결혼을 했고 또 그리고 이혼을 했고 그러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저는 엄청나게 또 무모한 또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어떤 걸 갖다 줬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그런 것들을 감정들을 많이 안겨줬었어요. 사랑과 인정해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감정들도 좀 컸었고 그리고 무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약간은 못난 구석이 쪼끔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 그런 제가 그냥 남들과 진짜 평범하게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잘 될 거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무언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좀 버텼었고 제가 아버지에게 쪼끔은 잘 보이고 싶었고 그 당시 어머니가 몸이 되게 안 좋아서 항상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사실 젬병이어서 의사는 못 되겠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여자가 전문직이 간호사가 좋다고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간호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고려대학병원이라는 병원을 취업을 했는데, 여기는 간호사를 해 보신 분들은 혹시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인제 37 살이거든요. 그 당시 때는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사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간호사는 일명 군대라고, 여자 군대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이 군기가 쪼끔 셌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약간은 소녀소녀한 걸 또 좋아했고 또 지향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러한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급박한 상황과 이런 거에 잘 버텨내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인제 수차례 한번 쓰러지면서 더 이상 인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좀 못 버텨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 오면서 다시 또 인제 조금은 작은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요양병원까지 있으면서 9년 동안 간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 많은 이제 요양병원의 끝에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젊었지만 또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미래나 이런 삶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고 이런 뭔가 환자와 사람과의 문서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저도 이렇게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렇게 변하는 저를 좀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내 원래 내가 가진 성향과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나의 성격은 이런 게 아닌데, 점점 제가 환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되게 많은 딜레마가 또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날은 또 나이트 근무를 하다가, 이제 보통 자신의 미래를 보려면 직장 상사를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이런 전인적인 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지기도 하다가도, 사실은 또 내심 '아, 나 8 년이 지나도 10 년이 지나도 저렇게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좀 더 좋은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인제 보건교사도 또 준비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보건교사를 또 준비하면서도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인제 쓰러지고 하시면서, 인제 여기도 인제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이런 월세라든지, 때 제가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타다 쓰는 게 또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하 보니까 그렇게 쪼끔 꿈들을 하나씩 쪼끔 더 접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좀 더 좋은 게 없을까.'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찾아다녔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병행하려고 했던 게, '그래, 역시 돈은 사업이다. 동생아, 사업을 하자.' 이러면서, 제가 사업인 줄 알고 알아봤던 게 이제 옷을 좀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제 온오프로 해 가지고 옷가게를 차리는 것도 알아보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무언가를 열심히 계속해서 찾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어느 날에 인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간호사를 하면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컨디션도 안 좋고 하면서 이제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세미나를 인제 초대를 받아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세미나에서 뭘 알렸냐면, 사실은 저는 뉴스킨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사실 이런 세미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정보들을 사실은 받아가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때 이 도표를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책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책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은 혹시 많이들 좀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워낙에 일반인들도,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유행했지만, 요즘엔 진짜 코로나라는 것들이 오면서 일반인들도 정말 많이 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랑 인스타를 보게 되면은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 표의 맨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20 년이 인제 넘었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시작했던 판매 부수보다 지금 끝에 빨간색으로 갔을 때가 현재예요. 이게 2020년, 2018 년도 이때인데, 이때 코로나랑 뭐 비트코인이랑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오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 부수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이 책은 시간이 지나도
부에 관해 있어서는 진리 같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뭐 여기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경제학에 대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적인 검증받은 책이라는 책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이 책에서 본 짧은 도표는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바로 이 경제 흐름, 그러니까 직업과 현금 흐름의 4분면이었는데요. 요 여기 4분면을 가로지르는 경제 4분면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employee 또 self employee라고 하는 이 ES 분면은 전 세계의 모든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95%가 여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전문직 같은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의 돈이 5%가 여기에 있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은 잘 못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되게 놀라서, 그래서 이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전 세계 5%를 가지고 돈을 갖고 노니까 원잡,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자기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ES 분면에 있는 사람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신체적 또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는 뭐 이쁘다고 해서 25시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래서 이 E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 시간과 노동을 돈과 맞바꾸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겪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거를 많이 겪어서 계속해서 '더 좋은 게 없을까?' 했을 때 계속 자리를 맴돌았던 거죠, 제가 알아봤던 거는. 사업, 그리고 중요한 건 인제 이 오른쪽 분면으로 그러면 넘어가고 싶은 건데, 이 오른쪽 너머로 넘어가는 거는 바로 BI 분면, 비즈니스 오너 혹은 또 인베스터를 해 가지고 투자가 거든요. 이 투자가라 함은 어떤 거냐면 그냥 한 주, 이 두 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주식이 아니고 몇십억을 만약에 잃는다 하여도 전혀 나의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투자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라 함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뭐 백종원 씨라든지 그런 분들을 사업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스킨을 알기 전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업인 줄 알고 이 옷가게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옷가게를 알아봤던 그 사업이라 하는 거는 여기 ES 분면에 있는 S4 분면에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S4 분면과 B4 분면에 있는 거를 비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각자의 어깨에 있는 두 분이 손을 잡고 외국을 한 3개월 나갔다 오시는 거래요. 나갔다 왔을 때 나의 사업체가 계속해서 안정적이거나 혹은 더 잘 되고 있거나 내가 없어도 전혀 빈자리가 티가 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사업가의 그 영역이고요. S4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갔다 와면은 예를 들어 음식 맛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사업체가 막 조금 불균형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 그걸 체크하면은 S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BI의 핵심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을 25시간 뭐 30시간 쓰시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달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를 대신하는 시스템이라는 자산을 구축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자산이라 하면 바로 지속적인 소득을 일으키는 건데, 바로 뭐냐면 타인의 시간을 사는 일이에요. 이걸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삼성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고, 그 삼성이란 기업에 이건희 회장님은 24시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삼성 프라자라는 대리점이 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24시간을 이건희 회장님이 고용해서 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부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부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이런 일이? 부자 수업이 따로 있다던데 그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사실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유스킨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결과를 맛봤냐면, 제가 앞전에 ES 분면에 있었잖아요. 그 ES 분면에 있었던 결과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도 특별히 욕심을 내며 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에 열심히 살았었을 뿐인데,
저는 사실 그게 어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냐면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여행 해외 안 가고 국내에도 충분하고 거기만 돌아도 사실 너무 좋은 게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약간 뭐 꼼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뭐 '붕어빵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복을 가지고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고 그냥 안주, 편안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행복은 어떤 거였냐면 결국에는 나의 시간 또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아주 약한 유리같이 잘 깨어지는 행복이었어요. 행복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약한 유리 같은 행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얼굴도 3 교대라는 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얼굴이 성인 여드름이 나 가지고 계속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끝에 보이는 이 인제 내시경 사진은 저의 위 사진이었는데 이게 그때 수간호사 자리를 제가 같이 역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책임 간호사랑. 그때 너무 그 병원의 인증제를 통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암 걸린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렇게 식도가 위도 아니고 식도가 이렇게 구멍이 나서 궤양이 막 생겼더라고요. 너무 좀 놀랐어요. 그때 사실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쪼끔 그러면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 얘기를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진짜 소모품 같이 대처를 하더라고요, 저를. 그때 사실 좀 많이 약간 뭐지? 사실은 저는 거기서 열심히 하면 '내가 무언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이런 위기들이 왔었고 또 어떤 게 왔었냐면 저는 또 사실은 지금은 제가 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정민 사장님과 결혼을 재혼을 한 상태였어요. 저는 이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고 이혼이라는 걸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또 굳이 안 겪으면 좋지만 또 겪어 버린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저뿐만은 아니지만 할머니라든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를 보고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대처 없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한 명도 열심히 안 사는 분도 아닌데 정말 삶에 고생만 하다가 가시는 분도 너무 많다.'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이게 무언가 다른 방법이라든지 돌팔구라든지 기회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다는 걸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스킨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건 이 모든 기회에는 바로 위기를 포장해서 온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위기가 왔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난 제법 낙천적인 사람인데.'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기회였던 거죠. 계속해서 왜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잖아요. 3 번이 아니고 기회는 계속해서 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캐치를 하나 못 하나였던 차이였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있다가 유스킨 세미나를 듣고 하다가 '아 좋긴 좋은데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들로 가슴은 부풀었지만 발이 머물지 떠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용기를 줬던 제 인생을 바꾼 90 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세계 백화점 혹시 가 보셨어요? 저는 유스킨을 하기 전에는 해운대를 거의 바닷가 말고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저는 가 봤자 백화점은 이제 롯데백화점 서면에 있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유스킨을 하면서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거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왔는데 백화점이 너무 으리으리한 거죠. 그리고 1 층을 갔는데 뭐 샤넬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막 이런 매장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TV에서만 보던 그런 명품 샵들이 실제 제 눈앞에 진짜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그런 거를 보고 지나갈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저건 내가 못 가지는 거.' 혹은 '내가 로또를 맞으면 살 수 있는 거.' 누가 벼락 부자가 돼서 나한테 소원이 뭐냐고 얘기하면 그냥 살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그냥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엄청난 기회와 우연과 막 이런 게 왔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쑥쑥쑥 지나쳤는데 그날도 제가 세미나를 듣고 왔었던 날인 것 같아요. 세미나를 듣고 어떻게 하다가 인제 백화점 간 2 층을 갔는데 2 층을 딱 가다가 이 돌체 앤 가바나라는 매장이 너무 이쁘게 금 색깔 테두리에 화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화려하고 화려한 옷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매장 입구를 보면서 '아 좋겠다 저런 거 입는 사람은.' 이러면서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간적으로 '잠깐. 왜 난 저걸 가질 수 없을까? 왜 난 저걸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겼어요. 뭐가 어이가 없고 웃겼냐면 내가 이깟 명품 아니면 혹은 돈 뭐 한 달에 몇백 버는 돈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로 나라는 사람을 레벨을 막 짓고 한계를 짓는 거예요. '난 이런 걸 못 가지는 사람.' 막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것도 남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 스스로. 그걸 느끼면서 엄청나게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속상했고 세 번째로는 오기가 생겼어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저 자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가지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뉴스킨을 좀 더 좀 진지하게 좀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뉴스킨을 하나 둘씩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들은 사실은 저는 초대자분들이 사실은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자료가 진짠지를 알아보는 게 초대자분과 이 뉴스킨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라고 말하는 자료들은 사실은 뭐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알려주더라도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티 다단계라든지 뭐 이런 네이버라든지 쪼끔만 검색해서 아니면 혹은 누가 "뉴스킨 이렇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그렇다고?"라고 금세 바뀌더라고요. 왜? 본인이 직접 안 알아봤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본인이 이거 사실은 조금만 인터넷 치고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조작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스키는 지금 여기 나온 자료처럼 뭐 신뢰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완벽하게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고 있고 업계가 다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은 이미 1 등으로 다 검증을 받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주식을 하신다는 분들은 알고 있는 그런 포브스 잡지에 이미 유스킨은 너무 공공연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먹고 바르는 이 모든 제품들은 그냥 그저 그런 조금 좋은 제품들이 아니고 정말 75 분의 엄청난 석박사 그런 유명한 저명하신 분들의 그 작품들이고 사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저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유스킨에서 알아온 게 왜 사장님들 그러니까 초대자분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 유스킨을 꼭 해라고 말하고 싶냐고 하는 이유는 앞에 나온 이런 자료들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첫 번째로 부에 대한 가치관을 저는 유스킨이 정립시켜 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사고방식들. 그랬을 때 이 책을 이 장면은 부의 추월 차선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많이들 또 유명한 책인데 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서 쪼끔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를 얻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응. 왜냐하면 대부분 결과론적인 사람들 혹은 이제 부를 물질적인 것에 많이 기준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 왜 우리들이 부자를 선망할까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그 이유가 부자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삶, 또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선망하지만 실제로는 왜 성공에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스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공식이 어떤 거죠? 대입을 해서 성립이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공식이잖아요. 불변하지 않는 답이 나오는 게. 그랬을 때 성공은 공식이 있대요, 정확하게. 근데 그 성공의 공식 중에 이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결과에는 너무 관심이 많지만 이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부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모여서 이 부의 공식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을 해야 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은 이 능력과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택과 행동을 하면서 바로 이 부자가 되는 이 과정을 견뎌내서 나의 그 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게 뉴스킨에서 주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주는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혹시 전 진짜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예를 들어 돈 정말 많은데 유스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막 이렇게 물어봐요. "돈 많은데 이거 왜 해요?" 이런 말이라든지 혹은 "부자가 되면 나 펑펑 돈 다 쓰고 다녀야지."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돈이 많으면 나 이 100만 원이 만 원처럼 막 펑펑 너도 줄게. 나 돈 벌면 난 뭐 네 용돈 이만큼 줄게." 막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잖아요, 웃으면서. 또 혹은 부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돈 써야 된다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부잔데 걔 진짜 돈 많은데 이 정도 솔직히 써야 되는 거 아이가?"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바로 돈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라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런 착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바로 돈에 대한 가치관과 부에 대한 이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로또에 걸려도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 이유, 부자는 망해도 다시 부자가 되는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킨을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착각도 많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구애받지 않고. 그랬을 때 경제적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그 1,000만 원이 맨날 돌려막기 하고 힘들고 하면 그건 돈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500을 벌든 300을 벌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그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양이 중요한 거 아니고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돈을 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또 부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 부는 바로 행복 그리고 또 다른 부는 자유와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가 그냥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부는 곧 자유와 선택이다.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다. 상사와 알람 시계와 돈 때문에 받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하기 싫은 고된 일로부터의 자유다. 무엇보다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자유다. 이것도 부의 추억 자산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부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가족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패밀리의 F, 3F라고 하는데 또 그리고 신체와 건강의 피트니스의 F,
그리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의 F. 이 세 가지 F가 모였을 때 진정한 부를 가진다 하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휠체어를 타는데 내가 백만장자야. 물론 좋은 데 가면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는 옛날부터 뭐 다이빙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러닝이라든지 전 세계를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순간에 행복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유스킨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유스킨에서 또 이 유스킨 속에서 제가 이 시스템 속에서 알게 되는 부에 대한 기준들 이런 걸 알게 되면 사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유스킨이겠죠. 그래서 이 유스킨이 25 주년을 맞이하면서 슬로건도 바꿨어요. Why not 뉴스킨? 넘버 원 뉴스킨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근데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망설이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만약에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알고 있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라면 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또 대입해서 질문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사람의 재능, 지능, 능력이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능, 능력은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서 대답들 하셨나요? 각자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어, 각자가 가진 노력이 타고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고정 마인드세트라고 하는데 그 미국 캔델 대학의 어떠한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분류는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근데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내가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랑 다르지만 지금의 나의 능력과 재능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에 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재능과 노력은 타고나는 거니까 나는 내 잘난 걸 보여줘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경우를 봐려면 실수를 두려워한대요. 왜? 완벽해야 되니까. 그럼 또 두 번째로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왔어요. 위기가 왔을 때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또 도전하고 오히려 맞닥뜨린대요. 근데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어려운 거를 또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회피를 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또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유스캔도 많지만 저도 이거 초기에 진짜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스킨 와 가지고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정말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뉴스킨을 하다 보면 핀업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열심히 성공을 하시는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고 '와 대단하시다. 저 사장님.' 하면서 배우고 그 사장님한테는 어떤 점이 있고 그 영감을 받고 '나도 저런 거를 배워서 나도 또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감을 얻고 자신이 잠재력을 성취해서 성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이걸 잠깐 요런 시기를 겪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유스킨에서 이런 핀업을 하시고 하면 축하를 방에서 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축하를 해줄 때 사장님 핀업 축하드려요." 이런 댓글을 쓰는데 제가 초기에는 그게 너무 속상해서 댓글을 안 쓴 적도 있어요. 진짜 좀 못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타인의 성공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배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자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실현하지를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본인을 제한하고 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가져야 될까요? 뉴스킨이 제가 뉴스킨을 꼭 사장님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꼭 이유는 첫 번째는 부에 대한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이 성장 마인드인 거예요. 이 성장 마인드는 이 뉴스킨에 흠뻑 젖어들고 이 시스템에 지금처럼 줌이라든지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또 이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는 어느새 이렇게 성장의 마인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뉴스킨에서 지금 사업을 인제 3년 정도 하고 있지만 아직 엄청나게 크게 무언가를 잘하고 있거나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업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보장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점 하나 뭐냐면요. 그 저희 신랑도 뉴스킨을 지금 8년 차, 9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런 시간이 있지만 사실 그 결과가 지금 봤을 때 크게 막 이거 되어 있진 않잖아요. 최고 직급을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른 사장님보다 "이거 하나 뛰어나요. 저는 뭐 사업을 잘해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못할 수도 있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저는 뭐 하나 자신할 수 있냐면 저희 신랑과 자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절대 유스킨을 그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끝까지 될 때까지 할 것 같다는 확신은 정확하게 아주 크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공에 있어서 재능 너무 중요하죠. 사실 저는 유스킨 처음 왔을 때 모든 사장님들이 다 대단해 보였어요. 저 사장님은 저래서 잘할 것 같고 이래서 잘할 것 같고 나는 이런 걸 못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랬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성공은 재능보다 노력 제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성공에 있어서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걸 바로 또 다른 말로 그릿이라고도 하는데 우린 역경지수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원래 열정적인 끈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열정적인 끈기와 그릿이 타고났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원래 너무 잠이 많아서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 손잡이 잡고도 잠을 잤고 간혹 그 학생 실습을 하면서도 너무 잠이 와서 화장실에 몰래 가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도 많고 책도 당연히 안 읽었겠죠. 책도 안 읽고 책을 당연히 읽으면 잠이 오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건강도 아까 봤지만 얼굴도 난리가 나고 뭐 먹는 거든 건강이든 당연히 좋은 게 없었겠죠. 근데 저는 성공이 아까 성장 마인드 하고 싶었어요.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지금 뛰어난 재능은 없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이제 거의 한 100 일이 다 되어 가거든요. 당연히 한 번에 안 됐겠죠.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3일 하다 하루 하다 한 달 하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근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져요. 예.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머리 베고 자는 거에 익숙할 정도로 그런 책이었지만 이제는 "이 책이 재밌더라."라고 추천할 정도. "독서 미팅 너무 좋아요."라고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안 좋거든 뭐 안 좋 이런 것들도 많이 먹었겠지만 뭐 운동이라는 것들도 싫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까 행복의 그 부의 3 요소에 그 피트니스에서 신체 건강이 있었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하루에 길진 않지만 4시 반에 일어나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았어요. 해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30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람들의 우울증을 돕기 위해서 그 팔굽혀펴기 챌린지가 됐었거든요, 25 일. 그때 제가 지목받아서 했던 그릿이었는데 그게 지속이 되면서 이게 운동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바디 프로필까지 이렇게 찍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도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 순간 하루하루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유스캔 사업을 해 왔고 그러면 앞에 나왔던
회사 너무 이미 좋게 잘 돼 있잖아요, 제품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유스킨에서는 또 엄청난 혜택이죠. 혜택이자 최고의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팀이라는 거예요. 유스킨은 팀워크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거였으면 저는 크게 아마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에 뭐가 났겠죠. 근데 이 유스킨에는 여기 Always Thanks라고 가운데 적혀 있는, 이건 제가 정미 사장님과 함께 꾸려 나가고 있는 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면 이 AT의 탄생 과정에 이 포탑의 수장님이신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과 또 하미애 사장님, 또 최희목 사장님, 또 박승현 사장님, 이렇게 저희 팀원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항상 감사하자. 모든 것에 감사하자. 어떤 거라도 감사하자. 이렇게라고 새겼으면 좋겠다 하시고 임명희 사장님께 이렇게 이름을 부탁드렸을 때 지어 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항상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팀에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자녀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도 뭐 어떠한 봉사라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고 막 책임감과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막 이타적이고 이런 사람이. 근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 사업을 한 해 두 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처음엔 다 모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향해 나가고 시련도 겪어가면서 그걸 또 공유하고 또 아픔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정, 배경, 그 사람들의 꿈,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꿈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꿈이 내 꿈도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커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타인을 위하는 마음도 조금씩 정말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태원 클래스를 정말 재밌게 뒤에 봤거든요. 여기서 그 박세로이가 했던 말이었어. 이게 너무 감명 깊었는데, "성공이 쉬울 거라 생각 안 했어. 어렵게 하면 되지. 나 혼자면 무리일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있잖아. 돼.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리더. 저는 이렇게 "돼. 당연한 거야."라고 증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나 혼자보단 너네와 함께 했을 때 더 힘이 되고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리더가, 또 그런 팀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또 저의 하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유스킨을 많이 알아왔는데요. 저는 유스킨이 저한테 엄청난 선물 같은 역할을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저는 유스킨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은 제가 아웃사이드 뷰티라고 해 놨는데요. 저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저는 이렇게 아이를 들쳐매고 이 기저귀 가방을 메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추울까 봐 저 비닐봉지 찢어 가지고 바람 부는 날 이렇게 막 들쳐매고 항상 아이와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정리 사장님과 지금 이제 재혼을 한 상태예요. 한 번 저는 따로 결혼을 했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했던 그런 과정을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싱글맘이라는 그런 과정도 거쳤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가 아니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 밉다 생각했어요. 못났다, 밉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사회적인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격상 또 성향상 계속 안으로 파고들고 그러한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스킨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당연히 외적인 변화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성장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채우고 또 이 뭐 부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또 내 삶에 대해서 이런 기준들을 계속해서 정하면서 저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제품으로도 당연히 변했지만 이 삶도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장님들께 오픈하는 거죠. 흔히 아니잖아요. 하지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일들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저 때의 일들을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오히려 저 때 저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사이드 뷰티. 저는 이게 유스킨의 가장 큰 핵심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행복이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은 늘 웃고 늘 즐겁고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 5가지 맛인 것 같아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 고통스럽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런 온 5가지 맛이 어우러지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겪었던 그런 시련이나 고통이나 그런 나의 잘못들, 실수들 이런 것들이 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사실은 지금의 엄청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아들 7세 아들과 또 저희 신랑과 저의 이런 사진들인데요. 이 보면은 진짜 저 되게 행복하거든요. 응. 그런 거를 근데 제가 만약에 유스킨을 하는데 저의 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저의 Y겠죠? 근데 제가 달려가는 이 목표의 끝이 제가 백만장자거나 그냥 최고 직급이거나 이런 거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과 과정일 뿐이지 저는 그게 끝점이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사랑과 원하는 삶과 원하는 꿈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러한 자유를 느끼면서 또 나와 같은 사람과 또 나와 같이 꿈꾸는 아까 보여줬던 우리 파트너 사장님, 스포너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들의 꿈을 지키는 게 저의 목표예요. 사실은 사회에는 너무나 잣대들이 많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잣대들,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잣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키려면 우리는 시간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나로서의 자유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원하는 사람과 삶과 꿈을 사는 데 있어서 현재 혹시 지금 초대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도구로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까 나왔던 그 부의 3요소, 가족과 뭐 혹은 또 친밀한 관계, 그리고 신체 건강,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다 쟁취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가지기에는 조금 높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뉴스킨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꿈만 꾸고 원하기만 하면 그게 진짜 바램이 아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뉴스킨 주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돈 1,000만 원을 벌고 있지 않지만 행복한 희망이 있으니까 행복한 그 이유거든요. 그렇게 저는 유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은 제가 되게 앞으로 살면서도 진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어 멘토 같은 이제 그런 마인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나이는 어리지 이제 뭐 이제 곧 40이지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젊어 봤으니까 이젠 또 늙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고나 해야 될까? 구부러진 손가락의 매듭이라든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이 주름이라든가 이 주름은 사실
잘 웃고 땡볕 아래서 잘 놀고 잘 뛰어다니고 그래서 다 생긴 것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숙입니다. 즐겨. 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무조건 믿어. 마음대로 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30대는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30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말쯤 되면 이제 그냥 큰 그 브레이크다운이 한 번씩 오거든요. 너무 열심히들 일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 잘하고 있어. 40대에는 너의 최고의 인생이 시작됐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황금의 시기에 지금 노란색이 오고 있어. 정말 아름다운 시기가 40대라고.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60살이 넘으니까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아. 이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60년이 걸려요. 여자와 남자와 이런 게 아니라 호르몬이 끝나면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뛰어드는 게 60대. 정말 아름다운 시대가 60살부터 열려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 뭐 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럴 때 더 힘들어지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요즘 떨어지는 낙엽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떨어진 낙엽도 아름다워서 우리가 책갈피에 끼잖아요. 그게 너야. 너랑 똑같이 생겼어. 달라도 이쁘고 피어나도 이쁘고. 어떠세요? 영상?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너무 지금 보는 내내 너무 지금 봐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3 월에 마치 무언가 다 엄청나게 큰 이제 시장이 열리고 또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오는 건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출발선상에 섰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진짜 기회도 찾을 수 있고 아까 같이 그런 부가 왔을 때 난 그 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출발선상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다 칭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자신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라는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희망적인 게 있잖아요. 여기 문숙 그 배우님은 60 세에 저런 걸 깨닫고 60 세부터 뭔가 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유스키는 어떤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더 빨리 저러한 사실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리더 사장님들은 더 젊은 나이에 더 멋진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부에 있어서도 또 많은 그런 걸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또 유스키는 은퇴도 정말 60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한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유스킨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장인데요. 자유로운 움직임을 향해 원피스 월당 뛰어넘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높아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 하루하루 해 나간다면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당신이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물고기는 한평생 자신을 바보로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각자가 가진 매력을 자신한테 반드시 질문하시고 또 그렇게 이 2월 마지막 주 자신한테 되묻고 우리 3월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강의해 주신 우리 오주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한 분의 여성분이 진짜 뉴스킨을 만나서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의 삶을 찾고 진짜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본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리고 사회에서 정의하는 성공의 조건들, 능력이라든지 스펙, 어떤 본인의 재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뉴스킨 속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진짜 내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명확한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꾸준히 지속한다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뉴스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멋진 강의 감사드리고 강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사진 찍어주세요. 자, 강사님께 꽃받침 부탁드립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강의가 화요일, 목요일 밤 9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으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초대자분께서는 꼭 오늘 강의로 그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어보시고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3월 같이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